풀결 확인들은 다 하셨겠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클래스입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 추가까지를 끝냈고요. 추가까지를 끝냈고 검색, 수정, 삭제인데 뭐가 제일 쉬울까요? 삭제가 제일 쉽지 않을까요? 삭제는 창을 띄울 것도 없고 그냥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그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걸로 하면 그게 제일 간단하겠죠. 삭제부터 할게요.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시면 되고요. 액션 퍼폼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버튼 딜리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버튼은 생성이 됐고 그 버튼에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이 됐고 여기는 내부 클래스. 제가 계속 내부 클래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부 클래스하고 내부 클래스는 주소값이 서로 달라요. 이 자리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객체가 생성이 된 거고 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가 누구냐 이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자바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 디스가 누군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디스가 누군지. 저도 사실 경험이 별로 없을 때 이 디스가 진짜 어려웠어요. 코드 중에 디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디스고 어떤 때는 앞에 클래스 이름 붙여가지고 디스고 막 이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디스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이 안에서의 디스는 액션 리스너를 가리킨다. 얘가 클래스니까. 얘가 클래스고 이 메서드에서 디스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 메서드에서 디스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고 메서드는 무슨 클래스 안에 있는 거냐면 액션 리스너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액션 리스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점 했을 때 나오는 메서드들 보시면 하필이면 오브젝트밖에 없네요. 오브젝트밖에 없죠.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메인 컨택트 메인 5번 디스라고 하면 여기서 디스 점 했을 때는 나오는 게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다르죠. 컨택트 메인 5번에 있는 변수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디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메서드를 만들게요. delete contact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면 되겠죠. delete contact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게요. 그냥 이클립스에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까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턴 타입이 리턴하는 값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벤트 핸들러한테는.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할 때 뭔가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라미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없으려면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이렇게 만드셔야죠. 프라이빗이면 돼요.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클래스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퍼블릭으로 해주셔야 돼요. void delete con 만약에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프라이빗으로 충분한 거고 다른 클래스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하니까 에러는 없어졌죠. 메서드만 만드니까 아까 코드상에서 여기 빨간색 없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 버튼 누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삭제가 동작하면 안 되는 거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삭제했을 때 그 해당 인덱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인덱스 가지고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검사를 할 거는 뭐냐면 테이블에서 선택된 행 로우가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 int 로우가 있겠죠. 이거 어디서 찾죠? 모델일까요? 테이블일까요? 선택된 행. 모델에서 메서드가 있었을까요? 테이블에서 메서드가 있었을까요? 모르면 다 해보면 되죠. 테이블.get select 여기 있네요. 마침 테이블에 있네요. 그죠? 마침 테이블에 있죠. 모델에는 model.get 모델에서 get을 해보시면은요. 행번호에 해당하는 거는 로우 카운트? 로우가 몇 개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컬럼 카운트, 컬럼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로우에 인덱스를 주는 건 없어요. 근데 모델에서는 뭐가 있냐면 모델에서는 이건 있어요. 행번호와 컬럼 번호를 주면 그러니까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주면 그 셀에 있는 값을 주는 메소드.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의 역할은 데이터들을 다루는 거예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로우에 있는 데이터, 컬럼에 있는 데이터, 로우와 컬럼이 만나는 셀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모델이고요. 모델이고 테이블은 말 그대로 그 테이블을 다루는 거예요. 테이블. 테이블에서 뭐 선택을 했느냐,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테이블의 폰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다루는 게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로우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이거 리턴 값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 1은 선택된 게 없는 경우. 그래서 if 로우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종료하지 말고 메시지 하나 보여주면 좋겠죠. J 옵션 pane 점 show 메시지 다이얼로그. 여기에서는 워닝이 따로 있었나 모르겠네. 그냥 타이틀 메시지와 타이틀과 메시지 타입까지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 타입까지. 페어런트 컴포넌트는 당연히 프레임이 될 거고요. 메시지 내용은 뭐 삭제할 행을 먼저 선택하세요 정도를 주면 될 거고, 그죠? 타이틀은 여기는 뭐 메시지 확인이니까 확인 정도로 할까요? 확인 정도로 하고, 메시지 타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쓰면 되냐면 J 옵션 페인이 가지고 있는 상수들 중에서 쓰면 돼요. 에러 메시지가 있고 인포메이션 메시지, 여기 워닝 메시지가 있네. 워닝 경고. 에러는 아니고 경고 정도니까 워닝 메시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는. 페어런트 컴포넌트,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그 타이틀 메시지, 메시지의 종류.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는 리턴.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리턴의 의미는 메서드 종류. 뭐 이거 굳이 줄 바꾸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한 줄에 다 보이시면 그냥 줄 바꿈 없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삭제를 진행하면 안 되니까, 선택된 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삭제를 진행하면 안 되니까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if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파일에서도 삭제를 해야 되고요. 파일에서도 삭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int result 만들었을 거예요. DAO delete 있잖아요. delete 인덱스. 이 인덱스가 뭐냐면 행번호예요. 행번호.
행번호랑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어레이 인덱스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그죠? 어레이 인덱스에 있는 순서가 테이블에 보이는 순서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레이 인덱스에서의 그 인덱스와 그 테이블에서의 로우 번호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거를 뭐 이름 순서로 정렬해서 다시 보여줬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행번호하고 그 어레이 어레이 리스트의 인덱스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과 테이블에 보여지는 그 순서가 똑같으면 선택된 테이블에서의 로 행번호가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서의 그 인덱스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삭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얘는 무조건 1을 리턴할 거예요.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 당연히 성공했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파일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연락처 정보 삭제하고 삭제한 후에 파일에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하죠. 그렇죠? 네, 파일에 라이트까지 가죠. 딜리트가 된 후에는 파일에 라이트가 돼요. 자, 이게 성공했으면 if 리절트가 아마 1일 거예요. 성공이 1일 거고요. 성공했으면 JTable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파일에 있는 내용만 바꿔야 될 게 아니라 JTable에서 행을 삭제를 해야 돼요. 테이블의 행 삭제 이거는 모델이 담당이에요. 모델, remove, row가 있단 말이에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행이나 컬럼이나 셀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거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삭제가 끝났으면 여기서도 팝업 하나 보여줄까요? 성공 팝업. J 옵션 페인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show 메시지 다이얼로그면 될 거고요. 제일 간단한 걸로 할게요. 페어런트 컴포넌트와 메시지. 삭제 성공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테이블에서 선택된 로우를 가지고 온다. 선택된 로우를 가지고서 어레이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한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에서도 그거를 삭제를 한다. 그래야 파일에 있는 내용과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서로 싱크가 맞겠죠. 그렇죠? DAO만 하면 얘는 파일만 변경이 되는 거지 화면에 보이는 JTable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까지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워닝 메시지,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게 경고 메시지고요. 여기 타이틀의 확인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워닝 메시지.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요거는 여기 메시지. 그리고 여기 프레임이 들어간 이유는 이 창이 뜬 위치가 메인 프레임 위에 띄우기 위해서 페어런트 컴포넌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한 거죠. 시작점이 여기니까 얘를 중간에다 띄우기 위해서 요만큼 이거 계산한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띄워버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삭제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뭐 중간에 있는 거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삭제. 저는 기억을 좀 해둘게요. 쿼티라고 하는 게 있고 쿼티 밑에 테스트가 있고 그 중간에 쿼티와 테스트 중간에 있는 거를 저는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읽어왔을 때도 그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선택했고 삭제.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쿼티와 테스트 사이에 있었던 게 삭제가 됐어요. 테이블이 먼저 반영이 됐죠. 테이블이 먼저 반영된 이유는 모델점 리무브 로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팝업을 띄웠기 때문에 밑에 여기가 반영이 되고 이 창이 뜬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종료했어요. 종료하고 다시 띄웠어요. 다시 띄웠는데 순서가 아까랑 똑같아야 돼요. 그죠? 쿼티하고 테스트 사이에 데이터 지워져 있고 그 순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네.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는 다른 창을 왔다 갔다 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창을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서 쉬워요. 네. 인설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수정을 먼저 좀 할게요. 수정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메일까지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직접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이메일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창 하나를 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수정이라고 한 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새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는 여기에 이름이 이미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써져 있고 여기 화면은 안 보이지만 이메일도 이미 써져 있는 상태에서 수정할까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여기서 직접 바꾸면 되고, 바꾸고 수정하고 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여기 선택된 내용이, 그 바뀐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화면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화면으로. 그런 용도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아니면 그 상세보기라고도 해요. 상세보기. 여러분들 핸드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에서는 아마 리스트가 이름이 좀 크게 나오고 밑에 조그맣게 전화번호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마 뭐 위쪽이나 아래쪽에 뭐 플러스 버튼 하나가 떠다니고 있을 거고, 추가하기 위해서. 아닌가? 요즘 이렇게 많이 만들던데. 그리고 연락처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면 여기서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쭉 나와요.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버튼이 뭐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뭐 아니면은 완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아마 화면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뭐 직접 수정이라고 하지 말고 뭐 상세 보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에서 수정과 삭제가 다 되게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인에서 버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추가랑 상세 보기 정도만 추가랑 상세 보기 이런 정도로만 남겨두고 UI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세 보기 화면에서 수정과 삭제를 넣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는 아예 이 화면에서 삭제를 따로 놔둔 거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직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 창을 띄워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추가도 마찬가지로 새 창 띄워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수정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추가를 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그 뭐 J프레임 상속받아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인설트랑 거의 비슷할 거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그 다음에 호출하는 방식 뭐 쇼 프레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거의 비슷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수정 버튼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만들까요? 내가 왔으니까 이벤트 핸들러 먼저 만들게요. 네. 자, 그럼 여기 있어요. 인설트 버튼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검색 버튼은 아직 달려있지 않고요. 수정 버튼에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삭제는 끝났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 뭐 아직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업데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얘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인설트에서 했었던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내 창을 넘겨주는 거죠. 나의 프레임을 넘겨주는 거죠. 프레임을 넘겨주면 그 창이 뜨는 위치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을 거고 업데이트 프레임에서 그 어떤 프레임을 부모로 해서 띄울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main.dis 뭐 이런 거를 넘기게 되면 지금 대충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 주소를 넘겨주게 되면 이 업데이트 프레임에서 데이터들이 수정되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프레임은 그 테이블을 직접 접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테이블은 메인만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접근을 못 하니까 메인의 주소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레임에서 이 메인의 주소를 가지고서 테이블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면 메인에서 그 수정된 내용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프레임이 있어야 돼. 프레임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클래스를. 자, 5번에다가 new 그리고 other 하시고 자, 우리가 만들 거는 Jframe. 스윙 디자이너 안에 있죠. 윈도우 빌더 스윙 디자이너 안에 Jframe이라고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연락처 컨택트 업데이트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Jframe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컨택트 업데이트 프레임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메인을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show frame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메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버리시고 일단 아규먼트는 요건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뭐 어떤 것들을 전달받아야 되는지 요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생성자, 여기 생성자 이렇게 있죠. 자, 이 생성자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public 그냥 복사하죠. 이렇게 복사해 놓고 여기를 이름을 public void initialize 이렇게 메서드로 만들어 버리는 얘가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로. 왜냐하면 여기가 좀 많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주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메서드를 어디서 호출하는데요? 여기서 initialize 하고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생성자를 메서드로 만들어주고 생성자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끔 해주시면 되셨습니까? 자, 띄우는 것까지만 볼게요. 여기 타이틀 먼저 넣을까요? 여기 set 타이틀 여기는 연락처 수정이라고 하는 화면이죠. 연락처 수정. 그리고 이것도 exit하면 안 되겠죠. exit하면 안 되고 dispo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x, y 요 좌표는 나중에 수정 좀 할게요. 요거 나중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넘어와야 되니까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넘어와야 x, y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조금 이따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비어있는 화면이긴 하지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얘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메인에서. 그게 아까 여기 하려고 남겨뒀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이 뭐였을까요? 컨택트 업데이트 프레임. 그리고 여기에는 스태틱 메서드가 뭐가 있을까요? show frame. 이렇게 하면 제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일단 창이 뜨는 것까지만 먼저 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실행해 보세요. 실행을 했고요. 여기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빈 화면이 떠야 돼요. 이렇게 빈 화면이 떠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 메인 프레임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여기 딱 100,100이라고 하는 위치에 뜨죠. 그렇죠? 그래서 띄우는 것까지는 문제없이 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X 버튼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면 안 돼요. X 버튼 눌렀을 때는 이 녀석만 수정이라고 하는 판넬만 프레임만 딱 닫혀야 되고요. 연락처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떠야 되는 위치를 하기 위해서 메인 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프레임 하고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여기가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요. 아규먼트를 없애라. 아규먼트를 없애라. 메서드를 바꿔라. 그다음 새로운 메서드를 만들어라. 밑에 있는 거 두 개는 다시 아규먼트를 삭제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넣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 업데이트 프레임의 쇼 프레임은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넣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서드를 바꿔라. 체인지 메서드를 바꿔라. 아마 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바꿔줄 거예요. 클래스를 바꿔줄 거고 세 번째는 메서드를 만들어라. 어디에? 이 클래스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버로딩 해라라는 얘기예요. 파라미터가 없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파라미터가 있는 메서드 하나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라. 오버로딩 해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클릭을 하고 나니까
클릭을 하고 나니까요. 메인 저장을 일단 하세요. 모든 파일을 저장을 일단 하세요. 저장을 하면 여기 에러 없어졌죠. 에러 없어졌고 업데이트 프레임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업데이트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손으로 일일이 넣었죠. 그렇죠? 컴포넌트 이렇게 하고 여기다 프레임, 페어런트 컴포넌트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정말 코딩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얘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추가해라, 그 다음에 메서드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셔야 클릭을 했을 때 아 여기에 이게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시겠죠? 저는 여기를요 변수 이름 조금 바꿀게요. 페어런트 컴포넌트 이렇게 여기 그리고 J프레임이라고 하지 말고 컴포넌트라고 할까요? 컴포넌트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되네요. 그러면 직접 넣을게요. 이거 껐다 켜야 되려나요? 이클립스 자 컴포넌트가 java.awt의 컴포넌트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동 완성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 완성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고요. 아, 컨트롤 시프트 O. 아, 맞다. 임포트. 한번 해볼까요? 그렇군요. 들어가는군요. 네. 임포트 컨트롤 스페이스로 임포트 자동으로 안 될 게 컨트롤 그리고 O 영문자 O. 얘가 O가 임포트에서 온 건 것 같아요. 네. 자동 임포트. 여기 이렇게 넣어주네요. 단축키 알려주신 분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하셔도 호출하실 때 메인에서 얘를 호출할 때 문제가 안 되죠. 이거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들 중에 J프레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이빗 변수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죠? 무슨 변수? 페어런트 컴포넌트 저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컴포넌트 그러면 얘를 저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는 변수가 생겨난 다음에 값을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생성자가 가장 적당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페어런트 컴포넌트를 그대로 생성자한테 전달. 얘를 생성자한테 전달. 그러면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성자도 고치셔야 돼. 그렇죠? 여기가 생성자죠. 여기가 컴포넌트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뭐라는 거냐? this.parent 컴포넌트를 parent 컴포넌트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 parent 컴포넌트가 이제 초기화가 됐을 테니까 이제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끝나고 나서 이니셜라이즈가 호출이 되겠죠. 얘가 끝나고 나서 이니셜라이즈가 호출이 될 테니까 이니셜라이즈가 호출이 될 때는 얘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얘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int x는
parent component 점 get x int y는 하고서 parent component 점 get y를 하시면 되고 얘를 띄울 때 x y 하고 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메인 프레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메인 프레임 위쪽에 뜨게 되는 거죠. 메인 프레임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연락 특성이 뜨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뜨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인설트에서 우리가 했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 번 했었던 거 또 한 번 하니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운가요? 네, 알겠습니다.